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정신과에 대한 편견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경험한 흔한 편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 라는 편견입니다. 60년대 전후 항정신병약의 부작용 중 하나인 추체외로 증후군으로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많았는데 아마도 이로 인해 생긴 걸로 보입니다. 현재 항정신병약은 이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약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역시 편견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방법과 기간은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진압하는 것처럼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상 유발 사건이 해소되는 시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만성화의 경우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기처럼 재발되면 다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편견입니다. 일부 항불안제의 경우 일과적으로 단기 기억력 감소로 깜빡하는 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원래대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넷째, 정신과 병력은 나중에 불이익이 된다라는 편견입니다. 실제로 정신과 병력은 본인 의사 없이는 어느 누구에나 개인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정신병은 유전되는 병이다 라는 것 역시 편견입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갖고 있는 유전적 요소는 분명 있지만 단순한 의미에서 부모에서 자식으로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증의 평생 유병률은 30% 정도로 10명 중 3명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다고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치료 환경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적은 것은 편견이 크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들기는 한데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두렵거나 편견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합리적인가? 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한 해에 85%의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치료의 깊이나 지연은 증상을 악화시켜서 외래를 다니는 것에 비하여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입원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은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손실과 예산의 낭비를 동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보편적인 편견 중에서도 정신병에 대한 편견을 꼭 극복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내원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